와우! 달슨의 라이브! 무리뉴 감독이 진짜 어떻게 될까요? 경질될까요? 영국 현지에서 관련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경기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4경기 결과에 따라서 무리뉴 감독의 운명이 좌우될 거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레비 회장 체제에서 10번째로 경질되는 토트넘의 감독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리뉴 감독 경질설은 거의 웬만한 매체가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풋볼 런던이라든지 데일리 메일, 텔레그래프,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뭐 어떤 지역지건 아니면 뭐 매체건 간에 거의 계속 다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무리뉴 감독이 진짜 토트넘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흐름이에요. 이유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경질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최근에 너무 좋지 않은 거죠. 당장 최근 모든 대회 8경기에서 2승 6패입니다.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순위도 완전히 급전직하해가지고 9위입니다. 근데 이 9위도 못 지킬 수 있는 게 지난 새벽에 리즈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리즈가 이기면서 10위 리즈와 9위 토트넘의 승점차가 1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한 자릿수 순위에서도 밀려버릴 수도 있는,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토트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뭐 한때는 정말 1위 한 적도 살짝 있었고 4위 안으로 지키다가 그것도 완전히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순위 갖고는 못 가겠죠. 이런 흐르다 보니까 경질설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 수비 축구, 선수들도 막 지겹다 이런 거죠. 왜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냐. 훈련 방식, 이것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련되지 못하다. 아니 포체티노 감독 있을 때는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우리 스타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막 집중 훈련하고 그랬는데, 무리뉴 감독은 상대에 맞춰서 계속 뭔가 변하고, 우리가 뭘 할 거보다는 상대가 이러니까 그거 막아야 돼, 상대가 이걸 잘하니까 이거 대비해야 돼,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 축구는 언제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불만이 있다고 하고, 아까 수비 축구도 얘기했지만 계속 수비수적으로 내려가 있다가 결국은 손흥민과 케인에게 볼 줘가지고 그 둘이 해결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이거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또 선수 탓을 한다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선수들이 무리뉴 감독에 대한 신뢰를 좀 놓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좀 지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뭐냐면 무리뉴 감독이 세상의 모든 거의 중심이잖아요. 항상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전지적 무리뉴 시점이 있죠. 웨스트햄 경기 지난번 경기 진 다음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내 축구에는. 이거는 팀의 문제야. 근데 그 팀의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팀이 잘못된 거야.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아주 독특한 무리뉴의 방식이기도 하는데, 그거에 좀 지쳤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좀 따르고. 또 무리뉴 감독의 경질설이 나오는 3번째 이유는 실제로 무슨 결과를 냈냐 이런 거예요. 최근에 근래에 2015년에 첼시 감독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한 다음에는 메이저 타이틀을 따낸 적이 있냐 이런 겁니다. 그 첼시에서 2015년 프리미어리그 우승한 다음에는 리그 우승은 없고요. 맨유에서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작은 거, 격가지스러운 거, 이런 것만 좀 우승한 거. 유로파리그에 있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찐 트래블, 짭 트래블 할 때도 있지만 챔피언스리그보다 좀 떨어지는 거니까 무슨 뭐 주요하게 어떤 메이저 타이틀이 있냐? 이것도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실제 또 뭐도 있냐면 최근에 이런 결과 말씀드리고 있는데, 토트넘의 최근 5명의 감독 중에 승률이 프리미어리가 제일 떨어져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무슨 결과를 냈냐 이런 건데, 지금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에서의 프리미어리그 승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46%예요. 근데 이거는 최근 5명 샤우드, 포체티노,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레드낙 감독이 이어서 그 최근 5명 중에 가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결과도 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무리뉴 감독에 대한 평가의 기억은 다 옛날 아니냐, 옛날의 영광이다, 최근에 지금 뭘 이뤄낸 게 없는데 이건 시대가 끝난 거다, 이러다 보니까 경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무리뉴 감독의 경질에 있어서 가장 걸리는 건 역시 위약금이죠. 지금 하나로 따져보면 한 50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뭐 400 얼마인데 지금 토트넘이 돈이 없잖아요. 경기장 짓는데 돈 크게 썼고 챔스도 못 가게 되면 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500억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챔스 진출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팀을 이제 리빌딩 해야 되잖아요. 챔스 못 가면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손흥민, 케인 못 잡죠. 둘 못 잡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막 떠날 거고 돈도 없고 챔스도 못 가는 팀에 남지 않겠어 막 떠나겠죠. 그러면 이제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팀을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데 무리뉴 감독은 여기도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리뉴 감독은 비싼 선수를 사와서 결과를 내왔던 감독이지 유스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켜서 성적을 냈던 감독이 아닙니다. 첼시나 그 전에 그렇게 잘할 때도 유스 막 무리뉴 감독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유소년을 못 키우는 거야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만약 리빌딩을 해야 된다면 무리뉴 감독은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약금은 문제가 되지만 진짜 잘못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지. 돈을 뭐 끌어서 어떻게든지 바꿔야지. 그러면서 이제 후임으로 독일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이 거론은 되는데, 물론 나겔스만 감독이 그 라이프치히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그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도 나는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토트넘이 데려오고 싶다 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엄청난 돈을 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무리뉴 감독은 위기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좀 싶어요. 이러한 그래도 결과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끝까지 몰리는 경질이 진짜로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앞으로 이어질 4경기에 달렸다는 건데, 앞으로 4경기는 이겁니다. 당장 다가오는 새벽 2시죠.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볼프스베르거와 런던에서 홈경기 시작으로 해서 번리, 풀럼, 팰리스 이렇게 4경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번리하고 풀럼하고 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중하위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결과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순위를 확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거는 진짜 볼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로파리가 뒤집어지진 않을 텐데, 유로파리그 이거 볼프스베르거 포함해가지고 막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결과를 못 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더 지켜볼 수가 없다. 아니 중하위권 팀 상대로 해서 결과를 못 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다가 요 4연전이 끝나면 영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4일에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를 합니다. 북런던 더비전까지 결과가 엉망이고, 그래서 북런던 더비에서 잘못되면 이건 진짜 끝난다는 거죠. 그냥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연전이 무리뉴 감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 4연전의 시작이 이제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 볼프스베르거와 그래도 1차전을 지난번 갔을 때 원정 경기로 치렀을 때 4대1로 크게 이겼죠. 일단 좀 여유는 좀 있어요. 손흥민, 베일, 루카스 모우라, 비니시우스.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는데 흐름은 좀 안 좋은 게, 바로 직전에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 웨스트햄에게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흐름이 꺾여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막 경질설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새벽에 있을 이 볼프스베르거 경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뤄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분위기 반전, 토트넘 입장에선. 두 번째, 선수들 많이 지쳤잖아요. 주력 선수들은 쉬게 해야 됩니다. 쉬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이번 새벽 토트넘의 볼프스베르거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로셀소하고 오리에는 몸 상태가 부상 여파가 여전히 잇따르고, 조 로든 같은 경우는 유로파리그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케인, 호이비에르는 최소한 선발에선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손흥민 확실히 지쳐는 게 느껴지잖아요. 뛰더라도 교체 정도로 분위기인데 뭐 크게 문제 없으면 아예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선발은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경기는 비니시우스를 최전방에 세워놓고 2선은 루카스 모우라, 알리, 베일. 베일이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최근에 조금 살아났죠. 몇 경기가. 이런 경기 조금 그래도 수월한 경기에서 막 더 올려야죠. 아직까지 풀핏이 아니에요. 베일이 막 올릴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허리는 윙크스하고 시소코. 수비는 왼쪽부터 벤 데이비스, 탄강가를 이번에 센터백 쓰고, 그다음에 토비 알더웨이럴트, 오른쪽은 도어티. 골키퍼는 지난번도 그렇고 요리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물론 뭐 좀 쉬게 한다면 조아트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주력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을 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무리뉴 감독의 이 경질설이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그래 수그러들지가 이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나와가지고 골을 넣게 된다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31개 현재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마다 그 기록은 스스로가 계속 넘어서는 건데, 올 시즌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18골을 넣었거든요. 골만 넣고 봤을 때는 2016-17 시즌 때 21골을 넣은 게 골만 넣고 봤을 때는 한 시즌 가장 많이 넣은 골인데 지금 3골 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골을 넣게 된다면 요 이제 한 시즌 최다 득점도 깰 수 있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요것도 좀 눈여기는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굳이 뭐 볼스베르그와 지난번 1차전 크게 이겼는데 잘 쉬어가지고 이어지는 진짜 중요한 번리, 플럼, 팰리스와 경기 대비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새벽에 어떻게 될지 흐름은 좀 봐야 되니까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 지켜볼게요.